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지루한 박스권 언제 끝이 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 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바이든 부양책 영향에 주가, 국채, 달러 떨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나스닥은 0.12%, S&P 500은 0.38%, 다우존스 지수도 0.12% 내렸습니다. 메인 이슈는 바이든 부양책하고 파월의 발언이죠. 바이든이 현금 지급 2,000달러 포함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추진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다. 총 1조 9천억 달러라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4조 달러를 풀었는데 앞으로 2조 달러 가까이를 또 풀 예정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3조 5천억 달러를 몇 년에 걸쳐서 풀었는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6조 달러를 푼다니 그 규모가 엄청나죠. 안은 뭐 600달러 현금 지급에 1,400달러를 추가해서 총 2,000달러를 제공한다. 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부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어대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마켓워치 다우존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3.9bp 상승한 1.128%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밸류션 부담이 있는 성장주는 떨어지고 가치주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사후적인 해석이고요. 하루는 성장주 오르고 가치주는 떨어지고 또 하루는 가치주 오르고 성장주 떨어지는 그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연준의 자산 매입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 테이퍼링 논의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금리 인상은 가깝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아주 시장 친화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금리로 인한 문제는 안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라갔다. 그렇다면 이 지루한 횡보는 언제 끝날까라는 거예요. 다음 주서부터 다이나믹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넷플릭스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적이 발표될 터인데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하는 것이 2020년 4분기 자료인데 가치주 그러니까 여행이나 호텔이나 항공이나 뭐 이런 서비스 등의 성적이 잘 나왔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 1분기 또는 2021년 전망을 놓고 발표할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을 맞는 속도도 느리고 게다가 변종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장밋빛 전망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나중에 4월에 소송당할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놓고 결국 가치주의 상당수는 쇼크가 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예요. 쇼크는 뭐예요? 실적 발표하고 떨어지는 거죠 주가가. 그러나 이제 성장주는 다릅니다. 빅테크 5개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 4분기는 어찌되었든 코로나 창궐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4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 했을 것이고요. 2021년 1분기 예상을 내놓는다면 주가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면서 이제 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은 4분기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화웨이 비중이 크게 줄었고요. 화웨이 비중이 준 프리미엄 폰은 애플이 다 갖고 가고 중저가 폰들은 오포, 비보, 샤오미 뭐 이런 애들이 갖고 갔죠. 그리고 이제 물량도 모자라서 아이폰 10이죠. 한 30% 정도 더 증설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따라서 아이폰 12의 영향으로 4분기만큼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을 겁니다. 다만 1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서프라이즈와 쇼크가 정해질 것입니다. 뭐 반대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좋으나 뭐 이번 이제 1분기 때
뭐 트럼프 계정을 이제 정지시킨 만큼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그러면서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15% 이상 빠진 거죠. 결론은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되면 그때는 확실한 K자의 주가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를 놈은 확실히 오르고요, 떨어질 놈은 확실히 떨어지는 현상이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횡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매뉴얼입니다. 예. 첫 번째는 나스닥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는 세계 1등 주식은 무한홀딩이다 라는 거예요. 예, 떨어져도 안 팔고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카페를 참조를 하세요.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으면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루한 박스권 언제 끝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